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공부를 주입해 줄 거예요. 공부를 주입해 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배우고 기술사가 뭐다 뭐 이런 걸 배우는 거는 2차적인 거고, 공부를 하면 그 답이 나오게 돼요. 자기에 맞는. 근데 공부를 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냐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는 시원스쿨이다. 영어, 그게 최고다. 시원스쿨.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는 뭐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쵸? 몰라요. 근데 한번 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CPU 안에 그 저장되는 작은 공간, 영역, 그거를 컴퓨터 공학에서 뭐라 그러죠? CPU 안에 저장되는 작은 공간, 임시 저장소, 그걸 뭐라 그러죠? 레지스터라고 하죠. 레지스터. 그죠? CPU 안에 작은 공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레지스터가 뭐예요? CPU 안에 저장되는 작은 공간. 맞죠? 이렇게 말을 바꾸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물었어요? 제가 답을 주면서 물었죠. CPU 안에 저장된 작은 공간이 뭐냐? 그걸 레지스터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을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어렵게. 메인 메모리부터 데이터를 패치해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에 인스트럭션은 IR에 넣고 데이터는 MBR에 넣어서 ALU의 연산을 지원해주는 작은 공간이 뭡니까? 레지스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입에 담기 쉬운 단어의 문장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거. 그죠? 그냥 CPU 안에 저장하는 작은 공간, 그게 레지스터구나. 이거는 입에 담기가 쉽죠.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메인 메모리부터 패치를 하고, 패치라는 말도 흔히 안 쓰는 말이거든, 우리가. 그죠? 패치라는 말도. 그죠? 패치한 다음에 명령어를 디코딩하고, 뭐예요?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용어들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기술사 자료는 어때요? 무진장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악의 교재가 뭐냐? 서점에 있는 기술사 책들이에요. 정말로. 왜? 아주 요약해 놨거든요. 기술사 학원의 교재. 그게 정말 최악의 교재거든요. 왜? 답안 형태로 심플하게 요약해 놨거든. 그럼 누구도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왜? 아니, 어떤 주제를 두 줄로 심플하게 요약해버리면요. 어떻게 그걸 보고 이해를 합니까? 그죠? SQL을 모르는데 어떻게 SQL 인젝션을 하냐고요. SQL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SQL은 야,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땐 영어 해야지, 데이터베이스랑 대화할 때는 SQL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언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걸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네가 엔터 칠 때마다 이렇게 언어 바꿔주면 인터프린터야. 이 말은 그냥 의미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죠. 근데 그거를 어려운 말로 대화식이 무슨 소리예요? 사실 대화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줄게, 그 소리거든요. 그냥 대화식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서, 이거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기술사를 취득하든 말든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어휘력을 좋게 하는 거는 내가 쉬운 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저는 바꾼 것 중에 이거예요. CPU 안에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건 레지스터, 메인 메모리 안에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버퍼, 디스크에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건 스풀. 다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거네. 같은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디스크에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스풀이라고 하겠죠. 그 대답을 익숙해지면 거꾸로 물어요. 스풀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크에서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건 샘플로 3개란 거잖아요.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면 사람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서 해야 됩니다. 주제별로.
우리는 그 주제별로 끊는 게 우리한테는 뭐가 됩니까? 과목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뭐 소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는데 나는 정보 보안을 전혀 몰라. 근데 보안을 처음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보안이 나오는데 기밀성이라는 말이 나와. 그 말은 조금 쉽죠. 그죠? 기밀성이라는 건. 기밀성, 접근지역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젝터라는 말이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젝터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나는 인젝터 하면 주사기라는 것만 알았지 이게 뭐라는지 모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나는 원래 내 일이 DB예요. 그럼 나는 DB의 테이블을 알고요. 난 DB의 정규화가 뭔지 알아. 나는 SQL 튜닝이 뭔지 알아. 근데 DB를 먼저 공부하면 나한테 용어가 조금 쉽죠? 그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쉬운 거부터. 예,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의 과목의 순서는 원래는 없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순서는 있어. 하지 말아야 될 순서는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요. 시큐리티 거버넌스가 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요. 그러면 뭐죠? IT 거버넌스가 뭐냐? DB 하는 사람이에요. DBA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요. 데이터 거버넌스가 뭐냐? 뭐예요? 상위 레벨의 단어잖아요. 레지스터랑 거버넌스의 단어의 크기를 봐봐요. 누가 더 커요? 거버넌스가 엄청 크죠. 단어의 크기가 큰 거는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쩌라는 거야? 비즈니스가 인텔리전스 하다는 거네. 인텔리전스가 뭐고 비즈니스는 뭐예요? 단어의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단어의 크기는요, 누구도 처음 공부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게 단어의 크기가 큰 거예요. IT 거버넌스, 시큐리티 거버넌스 전혀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작은 단어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작은 단어가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거버넌스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게 나오고 프로세스가 나오고 조직과 활동이 나오고 액티비티가 나오고 성과 관리가 나옵니다. 그럼 성과 관리는 뭔가를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기 위해서 KPI가 나오고 그럼 KPI를 알아야죠. 이 작은 단어가 묶이면 앞에 주제가 백날 커봤자 그냥 처음 듣는 것도 이해가 돼. 근데 거꾸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거꾸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발표한 2019년도에 발표한 AI 정책 이 말만 들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되죠? 정부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 볼게요. AI 대학원을 지정하겠다. 이해되죠? 그쵸? 그럼 AI 정책은 AI 대학원만 지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개가 묶이면 밑에 바닥에 묶이면 AI 정책은 니네 무슨 짓거리 하려는지 내가 다 알아. 안 읽어봐도 돼. 왜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정부는 일단은 정책을 내면서 기술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시범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 활성화를 해. 이거는 죽어도 안 바뀌어. 이거는. 그죠? 그럼 인력 양성하려면 뭐예요? 자격증 만들거나 대학교 지정하거나 또 마에스트코 하거나 뭐 그 경우에서 뻔한 거거든. 왜? IT 839 할 때 봤거든. 무슨 짓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범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그럼 어디 또 지정하겠네. 그럼 지정된 데는 대박이겠네. 그럼 그 밑에 나는 딱 써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민간 활성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해야지. 왜? 민간이 와이브로 망했잖아요. 와이브로 기술로 망한 게 아닙니다. 뭐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와이브로 써요? 안 쓰잖아요. 왜 안 써요? LTE가 있으니까. 아니 LTE가 나올지 뻔히 아는데 와이브로를 하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 기술로 성공했지만 비즈니스로 망한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술로는 표준 받았잖아.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들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DMB TV 빵빵 잘 터지죠? DMB 봐요? 안 보잖아요. 망했잖아요. 이게 망한 정책이라고요. 기술로는 성공했죠?
유튜브를 이렇게 미치게 볼지 몰랐지 우리가. 그쵸?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주제가 큰 단어는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기술사 공부를 한다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주제가 큰 단어를 먼저 접근하면요, 맨날 뜬구름 잡는 얘,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묵묵하게 작은 단어를 이렇게 묶어가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안에도 있죠. 개인정보 PIPL, 옛날에 있었죠. 개인정보 PIMS, 그렇죠? ISMS, 이거 두 개 앞에 붙여주가 있어요. NIA가 있죠. 그 뒤에 거가 키사가 있죠. 야, 저거 몇 년 뒤에 저거구나. 합치겠구나. 그럼 하는 게 뭐야? 협의체 만들겠네. 아, 이거 나온 답이라고요. 협의체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인증을 통합해요. 이제는 아주 좋아. 그러면 해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하겠지. ISMSP는 해킹이 안 되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안에 최소화를 했다라는 걸 보는 거지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문가 생각이고 국민 생각에서 봐봐요. 정부가 도장 찍어줬잖아. 그러면 여기는 보안에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국민 생각에서 보라고요. 맞잖아요. 정부가 도장 찍었잖아. 일례로 봐보세요. 연세대학교가 ISMS-P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 신문에 엄청 때려놨어. 아니, 조국 아들이 학적을 잊어버려 놓고 이 개인정보 인증을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조국을 비판하다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됐건 법적 유지 기간 동안에 입학 서류를 잊어버렸죠. 그죠? 의도로 했건 모르 했건 그런 건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정부가 ISMS 인증 피를 딱 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뭐가 돼요? 뭐야? 장난해? 그럼 우리도 잊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증 받는 거네? 근데 사실은 뭐 이유는 있지 그게. 그죠? 인증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의 얘기고. 전문가의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충 이렇게 보면 그럼 ISMS-P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정해져 있어. 뭡니까? 그 다음. 이게 어느 정도 팔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는 뉴스에 이런 거 나와. 정보보안 인증의 무형론. 그럼 무형론 나오면 또 전문가들은 너는 인증을 잘 몰라서 그래. 막 이런 걸 막 써요. 백날 써봤자 소용없어. 왜? 뻥뻥 해킹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고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하나투어가 직원의 실수인데 처벌을 냈죠. 아니, 거기에 웃긴 게 있어요.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준수했지만, 그 말입니다, 결론은. 준수를 했지만, 개인의 이탈 행위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막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이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처벌을 딱 내렸어. 근데 국민들은 어때? 국민들은 어때요? 하나투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여론을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아, 등급제를 해야 되는구나. 내신 등급. 내신 등급. 하나투어는 ISMS-P 레벨 1등급이었어. 5 등급 되면 좋은데. 그래서 해킹 당한 거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등급제가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제도 없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품질 한번 봐보세요. 품질 다 이짓 해놨지. 소프트웨어 품질이 이렇게 가다가 CMMI 등급 딱 매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MMI가 이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거 해도 소프트웨어 품질은 엉망이거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의 골자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작은 지식이 쌓이면 어떤 이름을 들으면 대충 이거는 뭐 하는 거구나. 이게 감이 온다고요. 이게 감이 오면 기술사 시험에서는 모르는 문제를 쓸 수 있게 만들지만 살아가는 데서는 그 다음에 넥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술사를 따고 뭘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액션을 뭘 취해야 할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가 어떤 사람한테는 자격증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해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저기 뭐지? 제가 감으로 때려서 뭔가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수학적으로 하는 건 정말 싫어요. 도하게 하는 것도 싫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뭘 했냐? 감으로 때려서 올해 빅데이터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었죠. 1년을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왜요? 빅데이터 분석은 수학 아닙니까? 통계 아닙니까? 왜 만들었어요? 감으로 온 거거든. AI가 쉬워졌구나. 기존의 통계 전문가들 다 거지 되겠구나. 왜 거지가 돼? 이건 내 판단이에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AI랑 머신러닝, 딥러닝을 무료로 강의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일이 그렇게 많고 바쁘면 그런 거 찍고 있습니까? 아니, 입장을 생각해봐요. 얘네들 그렇게 잘하는데 미분하고 뭐 백날 적분하고 수학적으로 백날 풀어대는데 얘네 백수구나 다. 내 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니네 할 일 없지? 그러니까 딥러닝 찍고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에 코딩 올리고 있죠.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귀한 인재고 내가 그렇게 뛰어나면 언제 거기에다가 유튜브에 그걸 찍고 있습니까? 프로젝트 가서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야, 니네가 아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가 아는 지식 별거 아니구나. 이런 주관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지식 빨아오면 되겠네. 빨아와서 나는 거기에다가 나는 보안을 조금 하고 나는 개발을 조금 하니까 서비스를 올리면 니네 다 이기겠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이를 봐보세요. 제가 뭐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ADSP라는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강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통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저도 인정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 통계의 결과를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냐? 이분들이. 그거는 못 만들겠죠. 나는 프로덕트로 할 수 있거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내가 엄청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느꼈냐면 AI랑 통계 분석이라는 게 요만한 시장이 있는 거야. 기존에는 수학을 잘하고 기존에는 뭐 통계를 잘하는 전문가만 하는 이 분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냐? 통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나는 통계 외에 다른 걸 다 갖고 있어. 뭐, 그죠? 나는 개발을 할 줄 알고 나는 해킹을 할 줄 알아. 그러면 내가 통계만 딱 넣으면 얘네들을 다 밀어낼 카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1등하는 게임인데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통계적인 것만 해결해 한다면. 그러니까 1년을 그 짓을 하고 있겠죠. 다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통계학 박사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니네 다 이기겠다. 그런 판단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해 상반기에 통계에 관련된 책 중에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제 책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기가 찬 얘기 아니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작년도에 데이터베이스 책 중에 압도적으로 1등한 책이 제 책이에요. DB만 전문적으로 20년, 30년 한 사람 있겠죠. 날구기는 사람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DB만은 밖에 못하잖아. 그죠? 나도 SQL 튜닝 같은 건 얼마든지 해. 내가 그분보다 DB를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나는 다른 거 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기술사의 공부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자격증을 받고 자기 만족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 강사 자리 하나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기술사 모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걸 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가르쳐 줬죠. 파스타. 지금 타이밍이 파스타거든. NI에서 교육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파스타를 공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초창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쪽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판을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라는 거고 한번 봐볼게요. 이제 공부를 해보죠. 한 5-6개의 과목을 얘기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알아야 될 거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이 있죠. 이 원칙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할 때 꼭 공부를 해서 지금 외우세요. 그래서 이걸 내가 훈련을 하라고요. 그냥 수검 전략 듣고 간다.
그러지 말고. 자, 원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뭔가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원칙이 뭐가 있냐? 모듈화라는 게 있어요. 모듈화가 뭐죠? 자동차가 있는데 라이트가 고장나면 엔진에 시동이 안 걸려요? 아니죠? 예. 이게 모듈화죠. 어떤 부품 단위로 만드는 거. 그죠? 어떤 부품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듈화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고요. 저기 캠코더가 있고, 저기 튀어나온 게 저기 안테나 같은 거겠죠? 근데 이 소니가 엄청나게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스위치가 탁탁탁 이렇게 킨단 말이에요. 근데 스위치라는 걸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죠. 이게 부러져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요 스위치 버튼만 이 세트를 통째로 간대. 30얼마를 내. 다 바꿔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네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멍청하게 바꿀 것 같아요? 스위치 고장 났는데? 아니 다른 게 고장 났으면 얘기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뜯어서 온에다가 두고 테이프를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핀을 빼죠. 이거 뺍니다. 건전지를 빼버려. 스위치가 부러져 갖고. 항상 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듈화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듈화는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단위인데 너무 작게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품을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듈화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독립된 단위라는 게 핵심이고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스위치를 탁 띄어서 그것만 딱 고칠 수만 있게 바꿔두면 우리는 이거를 안 바꾸겠죠. 그죠? 물론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요즘 배터리 못 바꾸잖아요. 일체형으로 만들어놨죠. 이거는 알면서 그 짓 한 겁니다. 왜? 2년 단위로 바꾸라고. 이건 완전 알면서 그 짓 한 거고. 그런 거는 괜찮다 이거지. 이거는 사업적으로는. 모듈화 뭔지 알겠죠? 일반화가 뭐냐? 상속입니다. 어떤 기능 물려받아 쓰는 거야. 어떤 기능. 그럼 뭐가 좋아져요? 빨리 만들죠. 그죠? 조립만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그 얘가 뭡니까? 그 강성 노조인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대. 노조에서. 왜요? 엔진을 하나 만들려면요. 우리가 뭔지 몰라도 그 뚜껑 열어보면 부품 엄청 많잖아.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 전기자동차는 박스거든. 탁 넣으면 니네 협력업체 다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에다가 배터리를 휘어. 그러면 배터리 기술은 유지하면서 휘는 것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상속인 거죠. 상속. 부모에게는 물려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원이 중요 정보를 직접 참조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왜? 카피해 가잖아. 그쵸? 카피해 가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네 번째 뭐죠? 추상화. 책의 목차. 책의 목차나 머릿말. 뭐죠?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추상화의 장점은 뭐예요? 복잡한 거를 간략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책은 뭐니? 그랬더니 이 책은요 1장 1번에는 뭐가 나오고요, 1장 2번에는 뭐가 나오고요. 그럼 언제 대화하냐고요. 근데 이 책은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추상화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도 이거는 지키겠죠. 지킵니다. 이건 지켜요. 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놨냐면 이 원칙을 실행하는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야. 땅을 파는 방법을 배웠어. 기둥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어. 근데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거지 기둥을 꽂고 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일하는 절차.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폭포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일하는 절차죠. 그죠? 그러면 일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해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더라.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경험이죠, 경험. 경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솔루션입니다. 맞죠? 근데 이 말은 저 말과도 똑같아.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줬어. 컨설팅입니다.
맞죠? 어떤 프로그램 설계가 잘못돼서 내가 해결해줬어. 이거는 패턴입니다. 맞죠? 패턴이라고 불러요. 시스템 구조 전체가 이상해. 야, 이거 이렇게 설계해야 돼. 해결해줬어. 이거는 아키텍처 스타일,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공통점 다 뭐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쵸? 니네가 시스템을 개발해 보니까 사용자가 많아져서 성능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아. 아키텍처 스타일, 아키텍처 패턴.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코딩하다 보면 야, 여기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을까? 디자인 패턴. 뭐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공통점인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쵸? 컨설팅, 그죠? 컨설팅, 아키텍처 스타일, 디자인 패턴. 그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예요? 크게 말하면 패턴이 되는 거예요. 패턴. 그리고 이거를 단계별로 요 때는 이거 하고 요 때는 요거 하고 한마디로 이거야. 야, 니네 머리 쓰지 말고 여기 있는 대로만 일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그 책만 보고 일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방법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이 왜 있고 근본적인 게 뭐냐 그걸 딱 봐야 돼요.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방법론은 우리는 객체지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 객체라는 말이요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이 객체가 영어로 하면 오버젝트인데 이 오버젝트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걸 다 오버젝트라고 불러,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는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랬는데 이 파일이 때로는 텍스트 파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웹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행 파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애매모호하게 오버젝트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프로세스와 패턴을 써서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잡아야 돼요? 그 줄기를 딱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이 PT가 말하는 거는 과목의 줄기가 뭐냐?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해서 토픽의 개수 1000개. 자, 이거 공부하시면 기술사 됩니다. 안 하고 말지. 미쳤습니까? 1000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사람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1000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개의 단어만 나열해봐요. 되나? 아니, 단어만. 영어 단어는 1000개 쓸 수 있나? 1000개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1000개의 단어만 나열해보라고요. 그 내용 말고 그냥 이름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야. 근데 줄기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줄기가. 그러면 그 1000개 중에 1000개가 있다면 이 줄기 중에 이게 뭔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그것만 알면 대충 유치해서 씁니다. 유치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봐볼게요. 그래서 방법론과 또 하나 규모. 얼마예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없잖아. 그쵸? 얼마예요? 그쵸? 간단하게. 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모델링입니다. DB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쵸? 왜? 업무가 바뀌었어. 그럼 DB를 바꿔야 되죠. DB 바꾸면 뭐 바뀝니까? 프로그램 다 바뀌죠. 그쵸? 이게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연한 모델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뭐죠? 정규화죠, 정규화.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 모델링하는 방법.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할 때 나오는 말 뭐예요? 개념, 논리, 물리 있잖아요. 요거죠. 사실 요거죠. 요 단계별로 뭘 하냐. 그래서 이 DB 모델링의 절차와 방법은 그거 알면은 DB의 60% 이상이 끝나요. 그 안에 내용 알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죠? 그러면 모든 거는 추상화의 설계 원칙을 했으니까 개념적, 대충 해보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논리적, 좀 완벽해 하자. 물리적, 만들어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쓰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능이 안 좋아요. 왜 성능이 안 좋냐? 이게 최초에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개발자의 생산성이 안 좋아서 만든 거예요. 개발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쓰고 조회하려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쵸? 근데 관계형 DB는 SQL이라는 언어를 하나 딱 만들고 입력, 수정, 삭제가 아주 심플해진 겁니다. 한 줄만 쓰면 입력되고 한 줄만 쓰면 삭제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영어 단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형 DB는요, 원래 성능 때문에 버릴 DB였어요.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한 거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개발 생산성이 아주 끝내주는 거거든요, 얘가. 개발자는 그냥 쿼리만 딱 하면은 그냥 개발이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금융권에서 계정계 개발자는요, 90%가 SQL만 쓸 줄 알면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면은 껍데기거든. 근데 반대로 자바 백날 잘하고 무슨 랭귀지 백날 잘해봤자 SQL 못 쓰면 금융권에서는 개발 자체를 못해요. 그래, SQL 하나만 할 줄 알면 돼.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다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에서 핵심이 뭡니까? 메모리 계층 구조 쉽잖아요. 뭐죠?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디스크. 요겁니다. 요게 근데 요렇게 지금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르죠? 이걸 모르면 그냥 이 일을 그만하세요. 그죠? CPU가 당연히 제일 빠르죠. 근데 요걸 그림을 그려서 밑에 게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변환되고 이렇게 돼서 더하기 빼기 돼서 화면에 A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구조를 완벽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에 이런 거야. 1 더하기 1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읽어서 메인 메모리에 딱 올려놔야 되잖아, 일단. 근데 올리려는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올리려면. 그죠? 그럼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딱 넣어줘야 되죠. 이 넣어주는 걸 영어로 바꿀게요. 메모리 플레이스먼트. 배치시킨다고. 주차장 한다고요. 딱 넣어줬어요. 그럼 넣어줬으면 이걸 갖다가 다시 캐시 메모리나 CPU를 올려야 되죠. 그쵸? 이걸 갖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1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는 오퍼레이션, 연산이죠. 1은 1자 두 개는 숫자잖아요. 그죠? 이 숫자와 오퍼랜드와 오퍼레이션을 분리해요. 두 개를. 여긴 더하기 하는 거, 얘는 값. 이렇게.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지 컴퓨터가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어떤 기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그게 뭐예요?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그러니까 더하기는 야 0x 몇 번이야. 약속된 번호가 있는 거야. 그걸 갖고 CPU에 딱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면 컴퓨터 구조는 그냥 끝납니다. 그거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TCP/IP죠. 이거는 컴퓨터 구조는 괜찮은데 TCP/IP 모르면 보안 과목을 버려야 돼요. 보안 과목이 답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안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모르면 얘기를 못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프로토콜이 뭡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 조용하잖아요. 브로드캐스트. 그쵸? 네,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P2P, 뭐 유니캐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한국어로 하고 있죠. 영어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한국어로 할 때 이게 말의 순서와 문법이 있죠. 그죠? 알게 모르게 문법이 있는 거죠. 그 문법 구문 분석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한 사람이 저는 뭐야? 잘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해주죠. 에러 컨트롤.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에러 컨트롤. 우리의 대화가 프로토콜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 쓰는 게 TCP/IP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DB 모델링, 객체 지향, 그 다음에 TCP/IP, 메모리 계층 구조. 딱 그거 알면 이 과목의 기본 틀이 딱 잡힙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IT 경영. 이 단어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얘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거지만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겁니다. 왜?
기반이 잡혀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반이 안 잡혀 있으면 딱 보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른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DBA한테. 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그 ETL이야. 사실은 그 말은 좀 틀린 말이긴 한데 또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DBA는 ETL이 뭔지를 아는 거야. 내가 맨날 저녁에 하는 일이 ETL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걔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왜 썼냐? ISP의 의미가 뭡니까? 컨설팅 하는 방법 때문에. ISP의 의미는 왜 저기에 ISP가 있냐? 컨설팅을 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목표. 그 다음에 각 부서 단위로 어떻게 하면 그 목표 달성되나요? 전략. 이 전략의 핵심 성공 요소 뭡니까? CSF. 그러면 우리 이런 일 하면 되겠네? 실행활동. 그죠? 그러면 이 단계별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게 마스터 플랜, 계획서 그냥. 그죠? 요겁니다. 이게 뭐와 똑같죠? 제안서의 제안 전략과 똑같아요. 제안서와 똑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사업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 사업의 범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전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 줄게요. 거기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요 요소라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게 뭐예요? ISP인 거죠. 그걸 갖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이 ISP의 기본 컨설팅 절차를 잡으면 정보 보안의 ISMS-P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색달라 보여. 이게 없으면. 그래서 ISP를 적어둔 거고, 두 번째는 CRM이 있죠. CRM이. 그죠? CRM은 뭡니까? 고객 관계 관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고객 관계 관리인데, 아니, 그런 거잖아요. 고객도 어떻게 관리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기술사 학원으로 대박 치는 방법은 진짜 너무나 쉽구나. 첫 번째 뭐냐? 일단은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오는 분들이. 제 입장을 바꿔놔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의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기술사야. 그리고 아저씨들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CRM의 LTV 오늘 공부하셨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이게 CRM이라고요. 아니, 이거는 학원 아무 데도 안 봐. 근데 나 무조건 여기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에 카드기 들고 다녀. 그렇죠. 이거 가시면 그냥 결제인데? 잘하면 건물 올릴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인원의 구성을 봐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정우성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정우성이 또 친절도 해. 힘드시면 손목도 잡아줘. 뭐 살만 나는 거지 뭐. 그죠? 이거 얼마나 쉬운 게임이냐고요, 이거. 그게 CRM이라고요. 그게 CRM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돼서 분석할 거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 밸류라고 있는데 고객 생애 가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성과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이에킹을 받았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리고 쭉 해서 보고서를 갖고 왔어. 그리고 다음날 B기업한테 모이에킹을 받았어요. A기업과 B기업 누가 잘했는지 평가해야 됩니까? 평가해야죠. 갑이라면 해야지. 그쵸? 최소한. 종이가 아니라도 머릿속으로라도 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IBM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야 돼요? 평가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고 5년 동안 집행을 했어요. 각 단계별로 평가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했어.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막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답에도 이게 안 맞는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ISMS-P라는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인증에 대한 답을 써요. 그러면 ISMS-P 성과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답이에요. IT 거버넌스를 써요? 난 거버넌스가 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IT 거버넌스 성과관리 방법을 쓰잖아요? 그걸 맞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써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장점이 있죠? 어디다 써도 다 맞죠. 어디다 써도. 그래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공격 기법. 뭐 보안에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뭐 그냥 몇 개만 그냥 대충 나열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랜섬웨어 뭔지 알죠? 디도스 뭔지 알죠? 그쵸? 디도스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보안에 뭐 들은 얘기 없나? 전자서명 뭔지 알죠? 자, 뭘 얘기하냐면 보안의 주제가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안 쪽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디도스 그러면 원래는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맞지 않나요? 그게? 랜섬웨어 그러면 뭔지 못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딱 아무나 잡고 내 PC 랜섬웨어 걸렸잖아. 그 말 무슨 뜻이야? 알아들어요. 맞죠? 디도스도 알아듣죠. 이거를 이 일반 사람들이 모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랜섬웨어가 뭐라는 개념만 알아도 충분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안다? 개발자도 대충 SQL 인젝션이 뭔지 안다고요. 개발자도 대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뭔지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실한 컬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안은 어떻게 돼요? 뎁스로 끝내야 돼요. 딱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 사람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럼 만약 알아듣는다면 나는 매크로를 얘기하는데 매크로 바이러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탐지하고 완전 뎁스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을 딱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그건 무조건 깊게 공부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정보 보안이 딱 그래요. 옛날에는 전자서명 과정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 옛날에는요, 퍼블릭 키로 암호화하는 건 개인 키로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몰랐다고요. 그냥 옛날에는 전자서명하면 무슨 서명하는 거지 이 정도 알았지 이걸 뭐 어렵게 공개키 개인키 일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다고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킨 지식이 뭐냐? 첫 번째는 TV에서 하도 때리고 두 번째는 보안기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식을 보편화시켜 버렸다고요. 이럴 때는 모든 기술사 학원에 있는 교재로는 절대로 칼라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아직도 전자서명을 얘기하고 거기는 랜섬웨어를 얘기하니까 거기는 SQL 인젝션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SQL 인젝션은 조금 그냥 얘기해 볼게요. Prepare Statement라는 함수를 쓰면 SQL 인젝션을 못 합니다. 왜냐면 파싱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왜 파싱 트리를 만들면 안 돼요? 파싱 트리가 뭔데요? 파싱 트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그리는 건데요? 이게 뎁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SQL 인젝션을 대부분 몰랐을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됐던 거야. Prepare Statement를 쓰면 SQL 인젝션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개발 보안이고 이유는 파싱 트리를 쓰니까 인젝션 공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면 끝났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인젝션이라는 말을 알아듣잖아요. SQL 인젝션을.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파싱 트리를 다이어그램을 그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뎁스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확실하게 깨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보안은 뎁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SMSP 들어봤죠? 그죠? P가 붙든 안 붙든 들어봤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런 외부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가 뭔지 알아요? 공공기관에 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강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매년 와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정보를 얘기하고 죽은 사람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동의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매년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강사는 뭘 하지? 또 반대로? 그래서 뭐라 그래? 사례를 얘기하래. 그럼 사례를 얘기하면, 자,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뭐 2천만 건 했고, 과태료 얼마나 받았어요? 이런 항목들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기업마다 사례가 완전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겠어요? 1년 들을 때는, 얘는 좀 사례로 얘기하니까 좀 올해는 좀 들을만 했네. 매년 안 되니까요. 매년 또 들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뢰온 강의 중에 거절했는데, 법무부에 가서 판사들을 앉혀두고 개보법을 강의를 하래요. 아니, 나는 시간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왜? 너무 힘들어.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만든 개보법이 뭔지 아시죠? 판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개보법은 죽은 사람 안 돼요. 그럼 그 아저씨들이 무슨 생각 하겠냐고요. 야, 우리가 쓸데없는 법 만들었구나. 미쳤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나 이런데 법원 가서 개보법 강의하래. 또 법적 의무교육이니까 판사도 그걸 또 앉아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아, 미친 짓 했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법 철폐해버리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편적 지식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9년도라고 생각해봐요. 2009년도에 제가 IBK 강의를 하는데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2009년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개보법에서는 이 IBK 은행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암호화하셔야 되고요. 이거 접근 통제 하셔야 되고요. 본부장이 엄청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하셔야 되고요. 미친놈 그러죠. 왜 옛날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이미 알 거야. 저도 들었는데 개인정보 보험 들으려고 했잖아요. 올해부터 과태료 다 때립니다. 저도 12월 31일 날 가입했어요. 왜?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보험료 좀 덜 내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 보험 가입해야 돼. 그러면 올해부터 정부 요즘 과태료 FM대로 때립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거 그죠? 그럼 내년에 나올 거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보 보안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그냥 랜섬웨어가 뭔지 알고 디도스가 뭔지 알면 끝나는 내용. 근데 지금은 뎁스입니다. 이제 뎁스가 없으면 정보 보안은 여러분들의 칼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색깔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보안 기사입니다. 사실은. 보안 기사예요. 그리고 ISMS-P도 마찬가지야. ISMS-P도 이제 이 인증이 뭐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인증 항목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중에 ISMS-P로 바뀌면서 뭐가 나왔어요? 클라우드에 대한 통제 인증 기준이 추가됐고 핀테크가 추가됐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 대한 인증을 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를 봐야 되고 이건 다르죠. 이건 다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를 봐야 되고 그러면 아까 파스타는 뭐를 봐야 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거야. 내가 파스타를 좀 알아요. ISMS 답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스타 기반으로 개발된 아키텍처의 ISMS 컨설팅 방법은 첫 번째 파스타의 특징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럼 완전히 접근 자체가 다르죠. 그거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쇼핑몰 AWS로 전환했어요. AWS일 때 뭐로 봐야 될 게 있겠지. 그거로 끝내야 돼요. 요지는 뭐냐? ISMS-P를 백날 공부해봤자 다른 지식과 붙지 않으면 색깔이 안 나온다고요. 내가 클라우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클라우드 인증을 얘기합니까? 내가 파스타를 모르는데 어떻게 파스타를 평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접근 통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전에는 이 항목대로 했냐 안 했냐만 평가해도 됐던 얘기라고요. 지금은 보안은 안 된다. 그죠? 보안은 어렵다. 그 대신 조금만 하면 1등 한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오래 끌라고 하지 않으니까 요거까지는 할게요. 그럼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거는 완전히 쓸어 담는 거예요. 왜? 자, 거꾸로 물어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야, 딥러닝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다고 합니다. 신경망?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K민즈 그러면 들어봤다고 합니다. 왜? 옛날부터 그 주제에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죠? 그러면 말을 딱 바꿔요. 유사도 측정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보통 이렇게 나와. P밸류인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거리값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사도 측정이 거리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도 있고, 그럼 코사인 유사도는 기술사 공부한 사람 아무도 안 들어봤어. 거리값은 들어봤습니다. 회기계수에 의한 유사도 측정은 안 들어봤어요. 왜? 회기계수가 유사도 측정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회기계수는 아는데 이게 이거라는 걸 모른다고요. 왜 이게 이거라는 걸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전문 과목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컴퓨터공학과는 모르는 단어 이렇게 불러도 아이 그거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근데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야 코사인 유사도가 뭔지 알아? 처음 들어봤잖아요. 내가 전공도 아니잖아. 그러면 미지의 뭔가인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겁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그 한 줄기. 그 한 줄기가 이거예요. 통계적 분석 기법. 그래서 뭐예요? 차이 검정, 관계 검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차이 검증, T테스트 안오바. 관계 검증, 교차 분석, 상관계수, 회귀 분석. 이게 틀입니다. 이 틀이에요. 이 틀로 쭉쭉쭉쭉 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끝에 뒷라인 나오고요. 끝에 다른 거 다 나와. 근데 우리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신경망이라는 토픽을 공부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백프로파게이션 이게 중요하대.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뺑뺑이를 돌리는 게 뭐예요? 아니 의미가 있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이. 그죠? 그러면 이 뺑뺑이를 돌린다는 말이 뒤에서 뭘 해야 되냐? 에라와 에라의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수치적으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더하기 빼기로 내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뺑뺑이를 도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신경망은 뺑뺑이를 돌려서 기존에 몰랐던 걸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잡아주면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 기법을 요걸 써준 거고. 자, 마지막에 자료구조. 컴퓨터 좀 공부했으니까요. 셀렉션 소트 들어봤죠? 그쵸? 셀렉션 소트.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봐보세요. 셀렉션 소트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봐보세요. 버블 소트 나왔습니다. 플래그가 있는 버블 소트 나왔습니다. 퀵 소트 나왔습니다. 아, 이거 기능사 시험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 이거 기능사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소트할 일 있습니까? 소트 언제 해요? 함수가 알아서 하지. DB에서 소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트할 일이 있냐고요. 살면서. 한 번도 없던데요? SQL에서 소트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필요하면.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필요하면 함수 부르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내가 정보 처리 기능사와 기사에 나오는 셀렉션 소트의 코딩을 쓸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술사 시험에서 왜 이렇게 소트를 내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공부했는데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소트를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소트 코딩을 외워요. for i는 0부터 n까지, for j는 i 플러스 1 셀렉션 소트죠. n까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사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그리고 버블 소트는요, 데이터가 다중 포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면 제곱으로 비교의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10건을 비교한 거와 20건을 소트하는 거는, 그죠? 데이터가 2배가 늘어났으니까 제곱의 비교 횟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퀵정렬은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얘네끼리 바꾸고 또 얘네끼리 이렇게 바꿔. 그럼 비교의 수가 줄어드는데 이게 분할과 정복의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을 쓰는 놈들이 퀵정렬, 머지소트, 힙소트예요. 이 세 개가. 그러면 이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그게 비고 표기법이에요. 얘가 말하고 싶은 이 문제의 핵심은요. 왜 얘 대비 얘가 뭐가 알고리즘이 좋아졌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고 그 전에 힌트를 주는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제예요. 사람이 시험 문제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니까 마치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줄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분할과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내고 있는데 소프트 코딩을 쓰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이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쓰는 거야. 기출풀이도 그렇게 돼 있어.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각각을 분할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할과 정복. 헛소리 한 거죠. 그럼 그 말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분할하고 해결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포커스가 알고리즘이었다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봐야 돼요? 정보 올림피아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잡아둔 이유가 자료 구조에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분할과 정복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비교 표기법이라는 걸 갖고 와요. 어떻게 비교 횟수를 줄일 거냐?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요약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제 정리를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방법론을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UML 모델링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구체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꾸로 하면 분석해야지, 설계해야지 큰 단어부터 봅니다. UML을 보는 거. 그게 되는 거고 DB 모델링은 오히려 이제 요즘 사람들이 DB를 많이 알다 보니까 DB 모델링은 거꾸로 정규화를 잡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핵심이거든. 그죠? 우리는 관계형 DB를 대부분 모델링 하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는 아까 메모리 계층 구조 얘기했죠? TCP/IP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럼 TCP/IP 프로토콜 패밀리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TCP와 IP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뭐 UDP 이딴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TCP와 IP를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as is to be 뭐예요? 마스터 플랜. 이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ISP 컨설팅 방법을 한번 딱 보면 돼요. 근데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브에서 한번 ISP 컨설팅 하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면. 네.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ISMSP도. 그 다음에 성과 관리는 뭘 잡으면 된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건 말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반 딱 잡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자, 그리고 공격 기법이 좀 문제긴 한데 공격과 통계 기법은 뭐예요? 이건 사실 보안기사 책이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보안기사 책이면 웬만한 거 다 끝내버려요. 이거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는 걸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까 차이 검증과 관계 검증이 나와요. 네, 그럼 딱 그게 기본 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뭘 보면 돼요? 비고 표기법이라는 걸 찾아봐요. 그게 의미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술사 공부를 뭐 언제 하건 말건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딱 봐보라고요. 그럼 대충 틀이 잡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끝납니다.